네,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작년 입시 결과랑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항상 혼조세가 있는데 거기서의 이제 slightly하게 약간 변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STEM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재밌는 소식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관심 있는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관심 있어 하는 데이터일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시사점을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Class of 2028 해가지고 올해 입시 결과가 다 나온 걸 바탕으로 통계들을 가지고 아이비리그는 대체 어떻게 얼만큼의 학생을 뽑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제 아이비리그 어드미션 스태티스틱이라는 거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커먼 데이터셋을 통해서 추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도 있고 또 이런 사이트들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희 같으면 이제 매년 80명에서 100명 정도의 원서를 쓰기도 하고 해당 학생들의 입시 성과를 봤을 때 단순히 점수로 이 정도를 대학을 갔다더라 해서 더 나아가서 이 대학이 이 전공은 요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들어갔고 또는 에세이에 이런 내용들이 입학사정관들한테 납득이 돼서 들어갔다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 일단은 한번 나와 있는 통계 가지고 우리 한번 흥미롭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있는 표들을 보아서 우리가 지금 2026년부터 8년도까지의 합격률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이비리그 하면 우리가 8개의 명문 사립대를 일컫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대학의 올해 결과를 봤을 때 가장 낮은 합격률이 공개된 바에 따르면 3.59%부터 시작해서 5.16%, 5.3% 뭐 이런 식의 분포들을 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작년 데이터랑 대조해 봤을 때도 합격률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 또는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서서히 생기기도 하고 아직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인 학교도 일부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Class of 2028에서 봤을 때 브라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지원을 좀 적게 한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합격률을 따져봤을 때는 여전히 5%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는 걸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같으면 합격률은 거의 유사하고 지원자도 거의 뭐 6만 명에서 5만 7천 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넬 같은 경우가 요즘 좀 특이한 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6.91%에서 합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도 하고 최근에 학생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코넬 쪽으로 어플라이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합격률은 아직까지 릴리스가 되지는 않은 상태라 추후에 우리가 그 데이터가 나온 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가면 다트머스 컬리지도 있고요. 여전히 비슷한 기조를 가지고 있고 하버드 같은 경우는 좀 희한하게 지원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6만 1,000명에서 5만 6천 명 지금은 거의 5만 4천 명대까지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게 좀 흥미로운 점이고요. 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 같은 곳들은 오히려 지원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리포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평가를 하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일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콜럼비아랑 유사하게 그 지원자 수도 예일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지원자 수가 좀 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합격률도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서서히 좀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도 있고 서서히 올라가면서 들어가기 쉬운 학교도 섞여 있고 또는 지원자가 하강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 지원자가 올라가고 있는 학교들도 좀 섞여 있는 그래서 믹싱 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이렇게 우리가 명문사립대 8개의 통계가 이렇게 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점들이 상당히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합격률은 여전히 낮은데 우리가 어떤 식의 접근들을 하는 게 현명한 접근일까? 라는 부분도 많이 의문점을 갖고 계실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산업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나 이런 비즈니스 스쿨이나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의 리더로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또는 엔지니어로서 또는 처음에 입사할 때부터의 고액 연봉을 생각하는 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도 또는 영어를 쓰는 국가들의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 등록금에 대한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이나 스템 같은 영역에서 진출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문 사립대뿐만 아니라 이공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옛날부터 명성이 있는 주립대를 포함한 다양한 대학들의 랭킹들이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대학들의 경쟁률이 치열해지다 보니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SAT의 합격선이 높아진 학교들 중에서 카네기 멜론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특화되어 있는 대학들도 있고, 오히려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합격선이 내려가는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입시 결과가 작년 입시 결과랑 보면 본질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항상 혼조세가 있는데 거기서의 이제 슬라이틀리하게 약간 변화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스템이나 엔지니어링 쪽에서 선호하는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장 따끈따끈한 Class of 2028 아이비 리그 입시 결과 합격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고요. 추후에는 더 뎁스 있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면 참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